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이제 설이 지나가고 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설 이후 주식시장에 불어올 관심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설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계절도 봄을 향해서 다가서게 될 텐데요. 우리 증시도 꽃피는 봄날, 그 화려한 불꽃 장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봄이 된다고 모든 꽃이 함께 피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피는 꽃이 있겠죠. 산수유가 피고 목련이 피고 진달래, 벚꽃이 차례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먼저 오르는 종목이 있고 나중에 뜨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싹을 틔우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우리 시장에는 1월 시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에 상당한 바람이 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셀바스 AI, 화면 보면 1월 달에 상당한 상승이 있었죠. 마인즈랩, 또 여기에 로봇주들도 있었죠. 레인보우 로봇이라든지 또는 로봇스타 같은 종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이런 인공지능 로봇 섹터와 함께 이 인공지능 로봇뿐만이 아니라 여러 섹터에서 핵심 종목들이 올랐겠지만 또 하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높았던 것이 K 콘텐츠 관련주, 웹툰이라든지 OTT 관련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DNC 미디어 또는 뭐 핑거 스토리 이런 종목들, 여기에다가 RBW나 디어유 같은 종목들도 근래에 들어서 탄력을 보이면서 이쪽 섹터에도 상대적으로 좀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해 들어서 인공지능, 새해 들어서 CES,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면서 인공지능 로봇 섹터, 또 K 콘텐츠 관련해서 이런 이 콘텐츠 관련주들, 웹툰이라든지 OTT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인 이 설 이전의 시장과 이제 설이 지나고 나서는 또 이들 종목들은 어떻게 추세를 이어가고 또 새로운 종목들로 어떤 바람이 불까, 요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다우 지수 차트인데요. 다우 지수 차트는 지금 바닥을 만든 이후에 상당히 상승한 상태에서 크게 본다면 지금은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올 것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는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저 박스권을 위로 돌파해서 34,500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가느냐 또는 32,500 이하로 지수가 내려오느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시장 대응을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예측하지 말고 지금은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면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나스닥은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없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박스권에 있다. 이런 박스권 속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좀 쉴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면 나스닥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1,500원 이상, 11,500포인트 이상으로 지수가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10,000포인트 쪽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 방향을 위로 돌파할 것이냐 아래로 붕괴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된다.
미리 예측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바닥권에서는 꽤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닥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이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죠. 2410.22 이게 2411포인트 위로 올라갈 것이냐와 그 다음에 2500포인트의 전고점이 있었죠. 이 전고점이 있는 2500포인트 이상으로 언제 올라서느냐가 추세를 가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00포인트 위로 우리 코스피가 올라섰을 때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전에는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바닥을 만들고 지금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이 코스닥의 첫 번째 과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750선의 돌파와 안착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우리 코스닥도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박스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 장세가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쪽에 바람이 불어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설 직전에 어떤 단초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한 건설주 섹터에 대한 동영상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설이 되기 직전 영업일이었던 1월 20일 금요일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현대건설 차트입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대형주를 포함해서 또 GS건설 같은 종목들도 있죠. 이런 대형주를 포함해서 히림이라든지 또는 한미글로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미글로벌이죠. 여기에 유신이나 범양건영 같은 종목들이 약간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설 이후에는 나도 갈게 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건설주가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이 네옴시티 관련도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일경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차피 단기간은 아니어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투자가 이어지겠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가는 성장을 바라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어차피 우리가 제3의 중동 붐을 기대한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동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 삼성 엔지니어링, 또 삼성물산, 이 DL 이게 이제 대림산업이죠. 이전에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한미글로벌이나 IS동서, 히림, 또 뭐 범양건영, 유신 이와 같은 종목들에도 바람이 불 수 있다. 물론 대우건설도 이전에 뭐 화려했던 중동의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주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설 이후에 1차적으로 이러한 건설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섹터는 1월 달에 인공지능 로봇 섹터에 비해서는 바람이 조금 적게 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K 콘텐츠
관련주들입니다. 앞서 이 코포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좀 늦게 출발했지만 디어유라든지 이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디어유라든지 RBW 이거 음원 플랫폼이죠. 지금 이 월드 투어를 마마무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전석 매진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3월 10일에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후편 8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도 전편 8편까지 보았는데 꽤 호기심이 있는 소재, 우리 사회적 소재를 다루었어요. 김은숙 작가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주제를 녹여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후반 8편이 전반 8편도 재미있었는데 더 재미있다고 그렇게 김은숙 작가가 인터뷰한 것을 보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10일인데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가 아니라 3월 10일 이전에 주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앞서 말씀드린 디어유나 또는 RBW, 스튜디오 드래곤, 키스트 이런 종목들 여전히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웹툰 관련주로 DNC 미디어라든지 핑거스토리 이런 것도 역시 관심권에 둘만하다. 이런 것도 함께 보자. 이쪽이 K 콘텐츠 쪽이라고 본다면 이 K 콘텐츠가 전부 메타버스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이 하나 있죠. 메타버스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업체인 맥스트라는 종목이에요. 맥스트는 아직까지 실적은 적자이지만 이 메타버스 50개국 이상의 250개 기업이 메타버스를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웹툰을 하나 내가 제작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플랫폼에 올려야 되겠죠.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에 올리는 것처럼 이 맥스트라고 하는 데가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툰 같은 웹툰을 만들면 네이버 웹툰에 올린다 하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그 사이트를 만들면 맥스트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하드웨어 쪽으로도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이 코세스,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코세스, 옵티시스 이전에 기판 업체인 뉴프렉스와 또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인 신화인터텍에도 관심이 쏠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세스, 옵티시스, 나무가 이렇게 앞섰던 선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선익시스템, 나무가 이런 하드웨어 종목들과 함께 신화인터텍 또 뉴프렉스 같은 종목도 지금 위치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지금 위치가 현대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또는 유사한 위치로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좋은 기술적 반등의 위치에 있고 OCI나 이런 종목들 함께 보시면서 중소형주로도 SDN, S에너지, 뭐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함께 보신다면 이 태양광 에너지 쪽에도 바람이 불 수 있고 지금 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니죠. 풍력에도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삼강 MNT 지금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를 내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동국 SNC 차트가 유사하죠. 그 다음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에서 새로운 강력한 풍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우리가 에너지 하면 물론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도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수소 에너지를 또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수소 에너지에서도 S퓨얼셀이나 일진 다이아가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를 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또 후발주로 평화홀딩스나
또는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그 약간 덜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덜 오른 상태에서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또 풍력, 수소, 에너지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한 섹터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2차 전지 섹터. 올해 들어서는 꽤 부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대표적인 종목인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모 화학 등이 전부 다 매수 신호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 중소형주로도 미래 나노텍이나 금양 또는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바닥 매수권 매수 신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일 하이텍도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가 그 웅덩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웅덩이 아래쪽에서 열십자 도지 양봉을 만들면서 지표가 높아진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를, 바닥 매수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금양도 비슷한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금양도 비슷한 자리, 미래 나노텍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양, 미래 나노텍,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 매수 신호를 만드는 중이고, 아직까지 바닥 매수를 만들진 못했지만 이수화학도 후발주로 이 금양이나 성일 하이텍 같은 매수 신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수화학 같은 종목도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2023년 들어서 첫 번째로 바람이 불어온 섹터 쪽은 인공지능 로봇 섹터 쪽이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섹터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솔트룩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2차적으로 이제 웹툰이라든지 OTT 같은 K 콘텐츠 관련주들의 바람이 불었다면,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건설 섹터. 아무래도 건설 섹터 하면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 같은 종목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런 대형주와 함께 히림이라든지 IS 동서라든지 한미글로벌, 범양건영 같은 중소형주도 함께 볼 수 있다. 이 섹터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 섹터로는 신재생 에너지, 역시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부분이 있을 수 있고, 1월 달에 바람이 불었던 K 콘텐츠와 메타버스 쪽도 여전히 관심 쪽이다. 그러면 이 콘텐츠 쪽뿐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도 플랫폼 쪽도 맥스트라든지 신화인터텍이라든지 코세스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2차 전지 섹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바닥 매수 신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수화학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미래 나노텍,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바닥 매수 신호를 만들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뭐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 위치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설 이후에 여러분들이 종목 장세로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트레이딩과 길목 지키기, 종목 매집을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 차분하게 2023년 성공 투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